한동훈 후보가 법무장관 청문회 당시에 이 영부인과의 어떤 연락 한번 화제가 된 적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카카오톡을 332회 주고받았다. 총장 연락 안 됐을 때 처인 김건희 씨에게 연락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왜 비서실장과 통화하지 않고 처에게 전화합니까? 주로 댁에 계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비서실장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자, 방금 원희룡 후보가 입장을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문자 익십과 관련한 질문에 저는 집권당 비대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정무적 논의를 하는 거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한 후보의 이 발언은 충격적인 발언이다라며 원희룡 후보가 글을 올렸습니다. 영부인 문자에 어떻게 답도 안 할 수가 있느냐. 공적 사적을 따지기 전에 인간적으로 예의가 아니다.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요. 대통령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도 공적 사적 관계를 들이대더니 이번에도 또 그렇게 했다. 세 분 사이의 관계는 세상이 다 아는데 그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 절윤이 맞다. 원희룡 후보는 이렇게 한동훈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때 정상적이고 상식적으로 호응했다면 얼마든지 지혜로운 답을 찾을 수 있었고 당이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거다. 이런 인식으로 당대표가 된다면 대통령과 관계가 어떨지 뻔하다. 공적 사적을 다 떠나 예의가 먼저다. 라며 원희룡 후보가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 의원님, 자, 지금 원희룡 후보 입장 나왔고 한동훈 후보 입장 나왔고 나경원 후보 페이스북도 한번 찾아주세요. 자, 원희룡 후보가 충격적이다. 인간적으로 얘가 아니다. 그때 지혜롭게 답을 드렸어야 됐다. 이런 사람이 당대표 돼서 안 된다.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정말 생각입니다만은 인간적인 예가 지금 이 대목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또 당시에 비대위원장이었고 제가 한동훈이었어도 그 김건희 여사의 대국민 사과 이거를 비대위원장이 책임 있게 답변 저도 못했을 겁니다. 저라도 씹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일파만파가 되는 거죠. 대통령은 따로 계신데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비대위원장이 정말 아까 우리 정변이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사과하라 그래도 문제고 하지 말라 그래도 문제입니다. 저는 저라도 답변을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문자 속성상 읽었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된 거 아니에요? 예. 일자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네. 그게 이제 문제긴 합니다만은 저는 이 옥신각신하는 이 과정보다는 전체적으로 전당대회 이 시점에서 이런 게 발설이 되고 이것을 또 악용하고 활용하고 이런 행태가 국민들에게는 더 안 좋은 이미지를 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정말 그 정치하는 사람들 간에도 그렇고 굉장히 대화하기가 이제 점점 힘든 거죠. 더더군다나 용산, 더더군다나 대통령 또 김건희 여사 영부인하고 주고받았던 문자 정도가 세상에 이렇게 알려질 정도면 정치 힘들죠. 힘들다. 이러면 안 된다. 예. 지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나경원 후보가 입장을 올렸습니다. 지금 돌직구쇼에서 다 전해드리고 있어요. 1분 전에 올라온 나경원 후보의 입장. 다 같이 망하는 전대를 멈추자라며 한동훈 후보의 판단력이 미숙했다라며 한동훈 후보는 당원과 국민 총선 후보 전원에게 사과해야 한다. 한동훈 사과하라.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왜 영부인의 문자를 씹었느냐라며 저렇게 판단력이 미숙하다라며 당 전체에 사과하라. 한동훈은 사과하라. 나경원 후보가 강한 입장을 냈어요. 한동훈 사과하라. 자, 조기현 변호사님. 지금 저희 돌직구쇼에서 저희는 생방송을 보도하면서 동시에 취재도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원희룡, 나경원, 한동훈 모두 입장을 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나경원 후보나 지금 낸 입장은 한동훈 사과하라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제일 이 상황을 그래도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보는 게 나경원 후보 같네요. 그래요? 예. 어. 저게 맞죠. 자,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원희룡 후보의 입장은 여전히 배신자 프레임 강화하려는 의도가 명확해 보이네요. 예. 그러니까 정치적 배신자 이게 사실 잘 안 먹히니까 이제 인간적으로 가잖아요. 인간적 배신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친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원희룡 후보의 입장을 보면 명확하게 이게 의도가 보이네요. 근데 나경원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가면 다 죽는 전대가 되는 게 맞죠. 예.
다 망하는 거죠. 이렇게 진행된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된들 아니면 다른 누가 된들 과연 그 리더십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어쨌든 여당이고 대통령실과의 관계도 대단히 중요한데 이 갈등의 어떤 씨앗을 품고 이게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거 굉장히 불안한 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나든 간에 이렇게 전개됐을 경우에는 뭐 이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상황을 사실 수습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막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됐고 오늘 이후로 국민의힘 전대가 중대 기로에 섰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까지 나왔다고 하면 그게 기획된 건지 어느 정도 의도된 것까지는 지금은 알 수는 없지만 이거 갖고도 안 먹히면 더 센 걸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다 망하는 전대로 가는 게 맞죠. 또 어쨌든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보면 21일 날 대통령실이 이거 뭐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퇴 요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메시지가 갔다는 그 즈음해서 19일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죠. 많은 일이 있었어요. 예, 그때 대통령실에서 사과해야 되나 이런 검토한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네. 한동훈 위원장은 뭐 갈등 없다는 입장 발표 있었고요. 이런 얘기가 계속 오고 가다가 저녁에 급히 윤재욱 원내대표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긴급 회동을 합니다. 예. 회동을 해서 입장 정리를 합니다. 이건 대통령실 그 소위 조작 사건이다. 몰카 조작이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사과나 이런 걸 않는 쪽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21일 날 사퇴 요구가 있었단 사퇴 말이에요. 요구. 그러니까 앞뒤 연결될 내용을 보면 보낸 메시지 내용이 일부 이 사실과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들이 있었고 예. 그 문제의 핵심은 거기에 이게 왜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조율되거나 사과 관련된 입장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이게 사적으로 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서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여권 내에서 조율되고 있었다. 이게 저는 충격입니다. 이 문제의 본질을 갖고 둘 간에 뭐 배신했고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논쟁을 그렇게 끌고 가면 이 사안은 오히려 이게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리도 없고 된다 한들 그렇게 치러진 전당대회로 인해서 오히려 상처만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희 돌직구쇼 취재와 보도를 통해서 이 문제와 논란이 각 후보들 간의 치열한 공방의 주제가 됐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한동훈 후보가 사과하고 이 논란은 끝내자라는 주장을 했는데 과연 김건희 여사의 사과 문자를 씹었다라는 논란을 두고서 한동훈 후보는 사과를 해야 할까 말아야 될까? 라는 논란까지 연결이 되고 있어요.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건 한동훈이 사과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신 분? 아니 뭐 따지고 보면 뭐 대통령님과 의논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뭐 네. 이 정도 답을 하든지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군요. 그러나 한동훈 당시 위원장으로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겠죠.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문자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다른 문자에 대해서는 답을 했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매우 곤란해서 다른 거에는 답을 했지만 이건 못했을 수도 있고 저희가 알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대통령과 좀 더 판단을 해보시면 어떨까요?라고까지 정도 하고 좀 공을 넘겼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이게 그렇게 뭐 엄청난 해당 행위인가? 이미 총선의 판세는 이런 사과 여부를 네. 떠나서도 상당히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 있었어요. 그 민심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거를 이제 와서 이렇게 공개하고 하는 것이 정무적 판단이 옳은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최재형 목사하고 그 동영상이 공개됐을 때요. 김건희 여사가 내가 남북관계에서 역할을 해서 통일을 할 거야. 이런 얘기까지를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던 김건희 여사가 이 사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위원장의 허락을 득해야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굉장히 의아한 지점입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내가 하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무적인 판단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 분인데 이거를 이렇게 했던 것을 이해하기 어렵고 6개월 지난 지금에 와서 이걸 공개하면서 막 원희룡, 나경원 뭐 후보들이 막 이렇게 인간적으로 저희가 이제 싸우다가 안 되면 뭐 너 몇 살이야 하는 것처럼 야 인간적으로 이게 말이 돼? 이렇게 해서 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TV 토론회가 좀 굉장히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이건 아니다.
인간적으로 이걸 문제 삼는 건 아니다. 사과할 것까지는 아니다. 정익준 변호사님, 나경원 후보는 한동훈 후보가 사과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과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사과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세요? 글쎄요, 지금 언제적 일인데 이제 와가지고 사과를 합니까? 그러니까 한 5개월 전, 6개월 전에 제가 문자를 답을 안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예컨대 김유정 의원님이 저한테 6개월 전에 문자를 했는데 제가 바쁘고 아니 뭐 신경 쓰기 싫고 귀찮고 그래가지고 답을 안 했는데 6개월 만에 만났으니까 그때 문자 못 해가지고 답을 못 해가지고 그랬으니까 사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좀 웃긴 거 아닌가?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법률가잖아요. 한동훈 후보는 법률가란 말이에요. 저기에 어떤 문자를 남기느냐에 따라서 그 문자가 어떤 의미로 이해될지 여부도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방안이 3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사과하세요라고 말씀드린다든지. 예. 두 번째, 사과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이번처럼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나름대로 그때 판단해가지고 결정해가지고 그런 태도를 취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사과할지 말지는 한동훈 그 후보가 본인이 알아서 적절하게 하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면 이런 답은 어때요? 애매한 답 있잖아요. 네? 라고 보내는 거. 그러면 더 화가 났겠죠. 읽고 싶은 건 아닌데 네네. 사과를 하는 거지 말란 거. 네? 이거 그러면 너무 그 답이 짧다고 뭐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어려운 문제네요. 근데 제 느낌으로는 예. 이렇게 그 재구성했다고 하는 그걸 보면은 그 전에도 얘기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약간 좀 김건희 여사 쪽에서는 약간 화가 나가지고 저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쭉 뭐 그 전에 마리 앙투아네트, 뭐 김경률 그 위원 그 사건도 있었고 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정말 사과라도 할까요?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뉘앙스가 아닐까. 이게 문자만 보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뭐 국민의힘이 뭐 망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사실은 현 주소죠. 현 주소죠. 사실 한동훈 그 후보하고 용산하고 굉장히 껄끄럽다라고 하는 거는 세상이 다 알고 있는 문제인데 이게 이제 드러난 겁니다. 세상에 확실하게. 그죠? 뭐 재구성했다고는 하지만 예.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무슨 안 좋은 관계인데 이걸 속여가지고 당정 관계 이상 없습니다. 신뢰 관계가 있습니다. 하는 게 더 웃겨요. 이젠 덮고 갈 수 없다. 네, 그게 더 웃기고 네. 거짓말이에요. 당정 관계 여태까지 어색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을 위해서 또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변화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공적인 일 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토론도 하고 또 경쟁할 땐 하고 견제할 땐 견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예. 이거 가지고 뭐 야 이거 큰일 났다. 한동훈 되면 이거 세상 뒤집어지겠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거 인정하고 불편함 인정하고 불편하죠. 당정관계. 저는 또 어느 정도 불편해야 잘 된다고 봅니다. 당정 관계 불편해야 된다. 예, 이게 뭐 여태까지 뭐 그냥 우리는 단결, 우리는 그냥 일체, 당정 일체 외치다가 강서구청장 선거 그 꼴 났고 총선 때도 우리 단합은 했어요. 하지만 졌습니다. 그래서 큰 거를 봐야죠. 이제 큰 물줄기를 봐야지. 요 작은 시냇물이 어떻게 흘러가나 뭐 요거에 그냥 우리가 휩쓸리면은 우리가 더 큰 수렁에 빠진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한동훈 후보도 그렇고 용산도 그렇고 좀 크게 보고 넓게 보고 이렇게 좀 대의를 생각해서 가야지. 이거 저 사람 당대표 되면 정말 망한다, 안 된다라는 심보 가지고는 저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4명의 당대표 후보 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 제살 깎아먹는 이런 전당대회보다는 얼마나 국민의힘이 지금 할 게 많습니까? 얼마나 변화시켜야 될 게 많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시자고요.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네. 자, 이런 거 갖고 싸우지 말자. 모든 어떤 패널들의 의견은 그 지점에서 교집합이 생기는 것 같지만 지금 원희룡 후보나 나경원 후보 얘기하는 걸 봐서 당장 다음 주로 예정돼 있는 TV 토론, 저희 채널 A도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들 간의 치열한 TV 토론 중계합니다만 TV 토론에서도 상당한 뜨거운 이슈가 될 것 같고 사과하라라는 요구 내지는 자 그렇게 인간적으로 영부인과 씹는 후보가 당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공세가 아마 치열하게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바라보는 국민의힘 당 지지자들과 당원들은 과연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이것이 과연
당대표 후보를 뽑는 데에 어떤 중요한 변수 내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저 그런 공세로 끝날 것인가?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관련된 뉴스 속보 나오면 저희가 또 전해드리겠습니다.